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가 되고 수익이 되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요즘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참 난이도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또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수 있을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착순으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즌3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정지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한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시장 점수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 점수 한 70점 정도? 그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갭상승 출발을 좀 했습니다. 양 시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피 시장은 시초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시가를 여전히 유지를 해놓고 있어요. 게다가 코스닥은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은 반대로 좀 약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결국은 지수적인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다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종목 플레이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작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 낙폭과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순환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 섹터로 순환매가 돌지 그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고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 거예요. 종목 상담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종목이 그다지 썩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대안 종목군들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중장기적으로 받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받는지 이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그러면 상담으로 바로 좀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락 좀 많이 주시고요. 일단 문자 상담부터 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를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9만 4,450원에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자, 네이버를 좀 볼게요. 29만 원짜리 거의 30만 원대 근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에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소외를 받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의 월봉 차트입니다. 21년도에 고점을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가격 조정을 1년 넘게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비중이 25%예요. 지수의 종목의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단 자리대 같은 경우도 20만 원대, 한 22만 원, 23만 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상단 자리대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 주가도 다 빠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5%면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즉 18만 원 이하 권역에서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26만 원대 정도로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손실 없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18만 원 이하 권역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MDS 테크네요. 1312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MDS 테크 13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비싸게 매수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초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매수를 하고 나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반등은 좀 나와주겠죠. 다만 이제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해보세요. 5% 정도가 좀 되니까 이게 자율주행 쪽하고도 엮여 있잖아요. 자, 6월 달에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러면 뭐 5%니까 저가 종목이라 좀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1,050원 이하? 1,050원에서 950원? 뭐 그 정도 사이에서는 5% 정도를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자는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6만 원에 20% 매수하셨네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20%. 이게 참 아쉬운 게 장기적으로 봤는지 좀 단기적으로 봤는지 그게 적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요번에 다시 6만 원 돌파 시도 나올 거예요. 6만 원 돌파 시도 나올 거니까 그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요 자리대 6만 2천 원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 고점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짧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요 6만 원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길게 보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관세, 비관세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62,000원 위쪽으로는 62,000원에서 65,000원 요 정도 내에서는 좀 챙겨놓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그냥 주가가 밀렸어요. 그러면 비중이 20%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는 자리대는 54,000원 이하 권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54,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비중 20%니까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돼요. 대신에 6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도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주셔도 되고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는 방법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들 꼭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갖고 오셨나요? 하나마이크론이 하나 마이크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8,000이고요. 20%입니다. 네, 18,000원에 20% 비중이시군요. 지금 손실 중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알려주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네. 이거 무상증자 받으신 금액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자, 일단 20%예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후공정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반도체 쪽. 주가는 다 빠졌어요. 주가는 다 빠졌는데 지금 20%면 이게 단기로 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죠? 단기로 봤는데 물린 거예요. 우선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시면 기다리셨다가 11,000원 이하 11,000원 한 1,800원에서부터 10,000원 정도 때까지 밀리면 네. 그때 10% 정도만 더 매수하세요. 아, 네. 10%만 더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한 네. 15,000원대 한 중반 정도 때까지 한 15,500원, 600원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이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 선이 20개월 선이거든요. 요 월봉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그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무난하게. 그 자리 때가 한 16,000원대예요. 월봉, 예. 월봉상의 월봉 차트의 20개월 선. 네. 20개월 선. 그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절반을 매도하시든가 네. 아니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이어서 해드릴 네.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하나 됐고요. 문자 하나 또 보고 갈게요. 하이젠 RNM을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하이젠 RNM. 신규 상장을 한 지가 24년도 6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연초에 크게 상승 시도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45,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좀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2월 6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타이밍은 좀 잘못되셨어요. 그나마 10%를 하신 건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이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분들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지금 로봇 쪽 섹터의 종목군들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이젠 RML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처럼 한 차례 시세가 난 다음에 지금 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줄이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1선, 121선 자리 때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반등 시 저는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구간대에서. 즉 32만 원 위로는 챙기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안 올라가 있는 쪽을 매수하자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죠. 엔젤 로보틱스 이런 것들 좀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회복을 해주는 속도가 빠르고 주가는 올라간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하이젠 RMM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6월 달 정도 되면 1년차 보유예수 물량도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저항 자리 때 좀 부딪히고 있죠. 61선 저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4만 원 돌파 시도는 나올 거예요. 이 자리 때.
요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요때 조금씩 줄여가는 게 어떨까? 요 4만 원대.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봐야겠죠. 4만 5천 원이면 손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2만 8천 원 이하 권역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가급적이 2만 7천 원? 2만 7천 원에서 2만 6천 원? 요 자리대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차라리 요 금액은 이 종목은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요거를 살 바에 요거를 살 거보다 테마를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방송 말미에 오늘은 첫 프로그램이라 첫 시간이라 테마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테마를 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4만 원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추가 매수할 돈으로 제가 오늘 오후장에 대비해서 좀 제시를 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G노텍을 물어보셨네요. LG노텍이에요. 지금 16만 2,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물어보신 건데 이거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LG노텍이 카메라 모듈 쪽도 하고 있고 가장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애플 쪽이잖아요. 그죠? 애플이 만약에 관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애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 무역 분쟁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16만 원짜리 때면 글쎄요 이걸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55%예요. 55%인데 이거를 글쎄요 이건 매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좀 보유해보자. 적어도 18만 원짜리 때 그 자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해드릴 테니까 그 점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 16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상담을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종목 상담 정말 다양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 유튜브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채팅창까지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신가요? 삼성중공 삼성중공업이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15,000원에 10%인데 이거. 네, 15,000원에 10%이시군요. 네. 지금 좀 이거 손실 거의 중이라서- 거점인 것 같겠나? 네, 네, 걱정도 좀 되시겠어요. 전문가님 여기서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네. 이거 짧게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네? 길게 얘기 보셨어요? 봤는데요. 네? 이게 거점이 15,000원이니까 팔야 되나 어떻게? 거점이 더 이상 안 가니까 팔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3월 좀 달에 얘기 봐야 매수하신 되는데. 거네? 네? 3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이렇게 자, 일단 10%를 갖고 계시는데 네. 조선 쪽이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는데 뭐, 안 가네. 군함 사업도 하고 있고 MRO 네. 사업도 해야 되고 LNG선 발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은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적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셔도 돼요. 손실 보고 매도할 주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마 이거 15,000원 넘어갈 거고요. 3월 달 고점 자리 때 넘어갈 거예요. 요 3월 달에 5,840원이 고점이었죠? 네. 요거 넘어갈 수 있을 거니까 만약에 팔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16,000원 위에서 매도하시고요. 16,000원 위로 넘어가면 17,000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16,500원에서 17,000원 그 사이에 절반 정도 챙긴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올라가고 밀렸어요. 다시 하락을 해요.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 해야지. 그럼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면 13,500원 밑으로 어. 13,500원 그럼 팔고 나와야지 뭐. 몇만. 빠지면 팔고 나온다고요? 아니 얼마나 갑자기 빠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3,500원 아, 안 올라가고 13,500원까지 만약에 다시 밀려요. 네, 그럼 그때 추가 매수 좀 하시라고 어머니. 네. 아시겠죠? 그냥 아까운 피 같은 돈 손절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앞으로 응. 2만도 갈 수 있습니까? 오래 가져가면? 아니 뭐 팔아버린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괜찮다고 아니, 하니까 되게 2만 원 갈 수 가져가면은. 있니 뭐니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아니, 길게 16,500원 가져가면은? 어머니 16,500원에서 17,000원 아, 그때 절반을 팔거나 네. 아니면 다시 또 전화를 주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알았어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시 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을 매수하셨어요. 10만 1,000원에. 엔캠 한번 봅시다. 10만 1,000원. 2차 전지 쪽 섹터죠. 지난주 금요일 날 2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1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 이슈는 뭐가 있냐면 2차 전지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엔캠이 뉴스가 띵 하고 나왔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LFP 쪽에 있어서 동시에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캠이 급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20%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10만 2,000원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추가 매수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요 2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만 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거래일 동안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봐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13만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이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올해 안에 무조건 저 자리 때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만 원대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20%뭐 비중 나쁜 부분들은 아니니까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고 나는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7만 원대 초반이죠. 21선 자리대. 그 21선 자리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로는 분할 매수를 조금 한 10% 정도는 더 해도 된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은 현대미포네요. HD 현대미포를 매수를 하셨어요. 12만 원에. 12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뭐 매수 잘 하셨어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밸류적으로 좀 따져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급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밸류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을 할 부분들은 있으나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밸류가 조금 높아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는 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HD 현대 쪽이 많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많아요. 그들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유해보셔도 괜찮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만 원짜리대 있죠? 이 자리대가 일단 저항일 거예요. 1차적으로. 비중도 지금 30%면 괜찮으니까 이 14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 내버려 두시고 나는 만약에 14만 원이 계속 저항대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주세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14만 원짜리 대가 안착이 되게 되면 아마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짜리 때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분할로 챙기거나 아니면 다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명쾌한 종목 상담 시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법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전화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YC요. YC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13,000원에 25%요. 네, 그러시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전략 바로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한 번에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네. YC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자, 우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YC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이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부분들은 네. 삼성전자가 네. YC에 투자를 한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냥 투자한 게 아니죠. 네. 아마 YC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13,000원이 요 지금 저항 자리 때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25%니까 지금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차고 올라올 때 네. 일본 고점 나왔을 때 팔 기회가 있었는데 더 올라갈 것 같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네. 지금도 이제 추가 매수했다가 네. 오늘 팔았거든요. 나중에 산 거는 밤에 뭐 또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자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YC는 그냥 갖고 가세요. 25% 추가 매수를 했던 거를 일단 위에서 파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비중이 더 커진 건데 지금 13,000원짜리 때 있는 거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셔도 돼요. 오히려 만약에 만 원이 깨지고 9,000원 초반짜리대로 가게 되면 이게 네.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면 저는 비중을 네.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50% 비중했다가 오늘 25% 그렇죠, 비중을 예. 팔았어요. 그러니까 25% 팔았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네, 9,500원 요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네네. 그 매도했던 거 다시 사세요. 네. 그러면 지금 13,000원에 있던 게 지금 11,000원짜리 때까지 빠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게 13,000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갈 거예요. 네, 그럼 요 9,000원대 중반에서 요 이하에서 샀던 거를 여기에서 매도하세요. 13,000원에. 네. 그리고 나머지 이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네. 17,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시장 자체가 트럼프 한마디에 막 들썩거리니까 네.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YC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전략을 세워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정 못하겠다 싶으면 다시 연락을 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전문가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네. 대박 네. 나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자, 그럼 문자로 또 갈게요. 하나오션을 매수하셨어요. 79,900원. 아, 내가 하나오션 할 말이 없는데. 자, 79,900원. 다른 조선 쪽 섹터는 괜찮은데 하나오션은 조금 비쌉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좀 변함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져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이 죽는다. 뭐 이제 꺾여서 뭐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한다. 이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의 8만 원짜리 대에서 지금 50%를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자릿대에서 50%를 갖고 있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하나 계열을 보게 된다라면 하나 엔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이 기업이 MRO 쪽이나 유지 보수나 이런 쪽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주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HD 쪽에 이쪽의 종목들이 하나오션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크게 손실은 아니세요. 거의 매수가 부근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는 3분의 1 정도만 가져가시고 3분의 2는 차라리 못 올라간 이쪽 섹터 HD 현대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쪽을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예요. 징그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25,900원. 박스권이죠. 레거시 쪽의 종목군들, 뭐 테스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원익 IPS, 테스,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 다 빠졌죠. 레거시 쪽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기업이에요. 삼성 쪽에서 상당히 협업을 잘하고 있고 삼성 쪽과 25,900원에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 반도체 가격, 레거시 반도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요. 그럼 장비 쪽에 수혜가 있을까요?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은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세트 업체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죠? 근데 어찌됐든 원익 IPS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케이스라 지금 비중이 8% 정도라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 많이 지금 하단 자리대잖아요. 2018년도, 19년도 때에도 2만 원 살짝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하단 자리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길게 끌고 가라고 해도 안 끌고 갈 것 같거든요.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 22,000원 이하, 21,500원 요 이하 자리대에서는 좀 추매해야겠죠? 8%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한 23,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기본적으로 25,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중 얼마 적고 하니까 좀 밀리면 21,500원 이하로 오게 되면 추가 매수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25,000원 위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에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에너지 16,500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10%예요. 뭐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필에너지 16,500원인 단가가 나쁘지 않아요. 단가 나쁘지 않고요. 자, 연초에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였었죠? 전고체 쪽이 나왔죠.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가 이런 쪽이 움직였죠. 필에너지 쪽도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죠? 10%면 뭐 무리한 그런 비중은 아닙니다. 아마 이거 갖고 계시면 앞자리 숫자 바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2만 원 넘어간다고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 바뀌면 그때 매도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창구 열려 있고요. 샵 0082번 문자 창구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상담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나누신 소재 지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나누신 소재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으실까요? 매수가는 52,000원. 네, 지금 상담 진행해 드릴 한 텐데요. 10% 정도 되고요. 네, 상담 진행해 드리기에 앞서서 TV 볼륨은 음소거나 아주 작은 음량으로 좀 변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누신 소재 지금 상담 주셨는데요. 이 오름세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5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버님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한 달 정도 봤어요. 단기네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여기에서 바로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늘어질 수도 있어요. 예. 좀 늘어질 수도 있는데 예. 이슈가 생기고 하면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65,000원에서 66,000원 이 자리 때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예. 이 자리 때는 예.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다니까 한 달 정도면 글쎄요.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좀 챙겨놓고 예. 다른 종목을 좀 보시든가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예.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예.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그 울로 생각한다면은 한 뭐 7만 원대 한 뭐 하려고 하면 그 후에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예. 이게 참 사람이 예.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니까 더 욕심 생기죠. 더 욕심 생기세요? 예.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나노신 소재가 탄소 나노튜브 쪽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어요. 도전제 쪽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예. 2차 전지가 계속 죽지는 않을 거란 예.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은 한 5개월 정도면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죠. 돗자리 깔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8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8만 원 예.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버님 싼 가격에 잘 사셨으니까 사겼고 비중도 10%예요. 예. 그러면 나 까짓 예. 거 이거 올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볼래? 이 생각도 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만 원 넘어가고 그럴 수도 욕심이 있잖아요.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비중 10%면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많은 비중도 아니에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비싸게 산 가격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세요. 연말까지요? 올 연말까지는 얼마까지 올라가나. 예.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전에 8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예.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 이제 문자로 또 이어가 볼게요. 카카오를 매수하셨어요. 37,150원. 37,1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요거 솔직히 한번 튈 줄 알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요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난 정부 이제 새로 이게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문어발식 확장을 막 하면서 주주알기를 모처럼 알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좀 제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좀 흐름들이 나왔던 게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한번 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2월 달에도 이렇게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한번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37,150원이면 딱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요 4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7,1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다면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여기. 요 41,000원대에서 요 42,000원 요 언저리대에서 한번 걸리겠죠. 짧게 봤다면 요 언저리에서 한번 챙겨주고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45,000원 위로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짧게 봤다. 그러면 41,000원 이 위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자. 그리고 나머지만 45,000원 위까지 한번 노려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자는 포스코 홀딩스를 물어보셨어요. 28만 원. 28만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30%. 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권해드립니다. 비중 30% 괜찮아요. 일단 이슈를 보면 LNG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고망간광.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LNG 쪽에 있어서 사업하기엔 딱 좋은 부분들이죠.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는 리튬. 리튬 생산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2차전지 쪽으로 봐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밸류 상당히 싸요. 지금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LNG 쪽에 있어서 포스코 쪽도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1년 적금 넣었다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28만 원에 30만 원 30%면 1년 정도는 뭐 적금 넣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40만 원 이상 갔을 때 40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상담을 이어가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도 이제 2차전지 쪽도 바닥론이 솔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잖아요. 반도체 쪽이 돌아섰을 때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잖아요. 2차전지 쪽도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할 단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그럴 자리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0%뭐 큰 비중 아닙니다. 큰 비중 아니고 비싼 가격 아니에요. 비싼 가격 아니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40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정지원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에만 함께하기에는 너무 아쉽죠.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략주 시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효도할 만한 종목 어떤 건가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제가 테마성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효도 종목이랍니다. 뭐 이거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경험상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주는 막 올라갔을 때 따라서 들어가면 안 좋아요. 따라 들어가면 안 좋고, 어떤 재료와 이슈가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먼저 선취해서 하는 게 큰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대선 정책 쪽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는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또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얘기하고 있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올통말통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선 정책 쪽에 있어서 수혜가 가능하다. 그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쪽 섹터가요. 우리나라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쪽하고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겸장이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배열 초입 이런 얘기들을 서울경제에 출연했을 때 참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올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고요. 주가는 바닥권역에 있고요.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대 수익은 최소 상한가 한 방 아닐까요? 잘 준비하면 최소 그 정도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격적인 전략이랑 이런 것들 차트랑 이런 부분들은 초록밴드에다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들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서 공개 방송도 좀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후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외국인 쪽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순환매 계속됩니다. 순환매가 계속되니까 오늘 막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매수하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조언들 이렇게 함께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곧이어 12시에는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까지 예정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들, 이에 대한 정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